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줄게. 근데 사실 새로운 제품이 아니야.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나온 지는 몇 년 됐어. 예전에 내가 쓰던 건 사실 이거거든. 아직 있었구나. 이게 1이고 이게 2야. 음. 근데 이거를 썼을 때가 사실은 진짜 만족감이 컸었거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줄게. 일단 이거는 뭐냐면 액션캠이 아니야. 액션캠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 액션캠은 내구성이야, 내구성. 막 어디에 떨어뜨리고 막 굴려도 웬만하면 안 깨져. 그런 험악한 환경에서 찍어도 얘가 흔들림이 좀 보정이 되고, 그 광각으로 찍어서 그래. 엄청나게 광각으로 찍은 다음에 흔들리는 그 사이드를 다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그 보정을 하는 거거든. 그게 걔네의 특징이야. 근데 그런 액션캠의 숙명은 뭐냐면 막 화질이나 이런 게 이렇게 좋진 않아. 이게 막 아름답게 담기거나 이렇게 되게 소프트하게 담기지는 못하지만 그런 엄청난 험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찍어낸다.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액션캠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짐벌이야, 짐벌. 완전 초소형 짐벌. 짐벌은 뭐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그래. 기억나지? 고개가 엄청 귀엽게 막 움직이잖아. 이걸 짐벌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촬영 환경에서 뭔가 고퀄리티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짐벌을 써. 유튜버들도 누가 대신 찍어주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짐벌을 써. 그래서 그런 미러리스 큰 카메라에다가 짐벌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막 움직여도 이렇게 닭대가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짐벌이야. 근데 얘는 이 짐벌이 아예 달려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액션캠이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짐벌 카메라다. 근데 초소형이다. 그게 얘의 특징인 거야. 반대로 말하면 뭐야? 내구성이 좋지가 않아. 이런 짐벌들은 충격을 막 팡 받으면 잘 망가져.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몇 번 떨궜더니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 내구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장난 아니야. 뭐냐면 일단 봐봐. 내가 이렇게 막 움직여도 진짜 닭대가리다. 닭대가리처럼 이렇게 얘가 수평을 유지하는 거야. 이게 왜 필요했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카메라를 붙이고 다녔었단 말이야. 맞아, 그랬었어. 카메라를 붙이고 다니면 로드 탈 때는 이렇게 수그리잖아. 그러면 밑에가 찍혀. 그리고 딱 일어나면 앞에가 찍히고. 그래서 숙였을 때를 기준으로 딱 해놓으면 일어나면 하늘이 찍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딱 떼가지고 뒤에 사람 찍잖아? 그러면 전부 막 이렇게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막 땅바닥 찍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도 그 딱 정면을 계속 찍으니까 내가 여기다 붙여놓고 찍으면 이거를 서 있어도 정면, 이렇게 수그려도 정면, 그리고 이거 탁 뽑아가지고 뒤에 찍으려고 딱 해도 내가 손을 대충 해도 정면.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거를 샀던 거야. 그래서 엄청 잘 찍고 다녔지. 그리고 얘는 센서가 커. 그러니까 액션캠들은 보통 센서가 되게 작거든. 그래서 화질이 좀 안 좋아. 그리고 야간에 아주 개판 난리가 나. 근데 얘는 센서도 그거보다 좀 더 커. 그래서 야간에도 비교적 더 잘 찍히고. 그래서 이걸로 할 때가 오히려 옛날 영상이 보면 퀄리티는 더 좋아. 얘는 자전거에 달아놓고 찍을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내구성도 문제지만 손떨방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손떨방이 아니야. 그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짐벌이 최고 잘 잡아주는 거고, 손떨방은 뭐냐면 이런 바들바들 떠는 거 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전거에다 놓고 타면 노면 그 떨림 있지. 막 떨리는 거. 이런 걸 잡아내는 건데, 그런 거는 액션캠이 더 좋아. 내가 몸에 붙이고 타면 잔진동은 전혀 얘한테 가지가 않아. 왜냐면 내 팔다리가 잔진동을 다 흡수하거든. 그래서 몸에 붙이고 타면 야간에 찍어도 굉장히 깨끗하게 찍혀. 그 야라를 찍을 때 정말 고프로로는 좀 멀미나, 보는 사람. 근데 얘는 진짜 좋다. 그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얘 진짜 좋은 장점이 있어. 내가 써보니까 진짜 괜찮은 장점이 뭐냐면 우리처럼 아마추어들한테 진짜 좋아. 봐봐, 내가 찍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지 않아. 그치? 너무 쬐끔해가지고.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원래 크기는 이만하지만 이만큼을 손으로 잡고 찍잖아. 그래서 그러네. 카메라가 너무 작은 거야. 거의 손가락 한 마디만한 거야.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사실은 찍는 사람이 부담이 진짜 적어. 이게 사람이 많은데 가서 아마추어, 나도 아마추어야. 유튜브를 벌써 5년 넘게 했지만 어디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찍을 때 되게 민망하거든. 근데 내가 찍고 있으면 막 쟤 뭐야? 뭐 유튜버야? 이럴까봐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나 혼자 막 불편한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찍는지도 모르니까 찍히는 사람도 되게 부담 없이 찍히고, 고프로만 해도 거의 주먹만 하잖아. 봉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딱 들이대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찍히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부담스럽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찍고 있구나 라는 게 확 알게 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이 카메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찍는 사람, 찍히는 사람 다 굉장히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 근데 프로들은, 이거 찍히는 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게 별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 아마추어들은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얼어. 너무 부자연스러워져. 근데 심지어 나도 그래.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찍을 때는 그게 진짜 좋아. 사실은 이 짐벌이니 뭐니 이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 같기도 해, 내가 볼 땐. 결과적으로 영상이 자연스럽게 찍힌다는 거. 그 셀프로 찍는 사람들 있잖아, 나처럼. 내가 나를 찍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 페이스 트래킹이 돼. 얘가 내 얼굴을 인식해.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제 한번 이렇게 화면에 보면 내가 얼굴을 인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고 있어도 내 얼굴을 얘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 민망한 거. 이렇게 계속 하고 다녀야 되잖아. 너무 민망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길거리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쳐다본단 말이야. 너무 창피해.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서 얘기하면은 얘가 나를 찍고 있으니까. 근데 고프로 같은 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막 이상한 데 찍혀 있고 막 그러고. 근데 영상을 결국은 쓸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얘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다른 데다 이렇게 살짝 세워놓고 얼굴 한번 인식했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도 얘가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하기가 편한 거야, 혼자 찍을 때. 이 모니터를 보면서 찍으면 되는데 어쩔 때는 이 모니터가 너무 작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그냥 이렇게 찍을 때는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세워놓고 내 모습을 좀 크게 확인하면서 찍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컨트롤 좀 편하게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핸드폰에 얘를 꽂으면 돼. 핸드폰에 이렇게 꽂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탁 하면은 그 카메라랑 일체화가 돼가지고 얘 화면이 핸드폰에 나와. 미러링? 그래서 핸드폰 터치를 하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고, 거기서 이렇게 막 좌우 앵글도 바꿀 수 있고 뭐 기능도 바꿀 수 있고 다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꽂았을 때 이 녀석으로 찍은 영상들 있잖아. 그 영상들을 핸드폰에서 편집도 할 수 있고. 나야 편집을 컴퓨터로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짤막짤막하게 막 이렇게 찍은 그 영상 클립들을 그 음악 하나 깔아놓고 왜 그냥 이렇게 짧게 뭐 한 10초짜리 막 이런 거, 그거 자동으로 해줘. 여기 AI 편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DJI라고 하는 진짜 거대한 기업에서 나온 거야. 되게 큰 회사거든. 이 DJI라는 데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강해. 그래서 그 자동 AI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찍은 클립들 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냥 편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편집을 컴퓨터로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되겠지만, 나 그런 거 못해. 하는 사람들도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브이로그 아니라 그냥 인스타에 그냥 가볍게 올릴 짤막한 영상 그런 거 만들려고 할 때도 그냥 하면 돼. 그걸로 그냥 재료 그냥 다 때려 박아 넣고 자동 편집 딱 누르면 그냥 이렇게 찍 나오거든. 그런 거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아마추어들한테 되게 편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지. 그래서 원이 나왔다가 이 원에 좀 그런 불편한, 요거는 AI 편집이 없었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화각이나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 2고 2는 써보니까 확실히 그 만족감이 훨씬 좋아. 그리고 가격. 액션캠 같은 거 보통 요즘에 한 5, 6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싸. 원래 소비자가도 한 5, 60만 원, 원래는 5, 6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이게 나온 지 그래도 좀 몇 해 돼가지고 50만 원, 40만 원 후반 이 정도 하거든. 근데 이번에 공구가로 37만 원인가. 그 미화로 280개 환산하면 30 한 중후반? 그 정도 되는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30 중후반 가격에 이런 카메라를 살 수가 없어.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진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것도 진짜 큰 장점. 그리고 얘는 DJI가 조그만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AES도 중국으로 안 보내도 돼. 한국에 그 DJI AES 센터가 있어. 그래서 홍대, 옛날에 홍대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 DJI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 샀어도 해주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수리를 받거나 교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운드가 진짜 좋아. 마이크가. 그 마이크 소음이 되게 좋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양날의 검이야. 액션캠은 사운드가 별로 안 좋거든. 왜 그러냐면 걔네는 방수가 돼서 그래. 방수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막이 있어. 그래서 사실 마이크 소음이 되게 안 좋아. 고프로 같은 게. 근데 얘는 방수가 안 돼. 그래서 마이크 소음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내가 뭐 특별히 뭐 물에서 이걸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사실 방수 안 되고 마이크 좋은 게 낫지. 그치. 그래서 나도 사실 뭐 고프로 가지고 물에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방수 안 되고 마이크 좋은 게 좋은데 그 방수 하우징이 있어. 그거 추가로 사서 끼우면 되기는 해.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일이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배터리가 140분이야. 보통 고프로 같은 거 그냥 연속 촬영하면 1시간 좀 넘게 찍히나?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한 2시간이 좀 넘게 찍히고 근데 그게 좋긴 한데 단점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조금 오래 가는 편이기는 하는데 배터리 교환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막 2-3시간 이상 찍고 싶다 했을 때는 배터리를 2-3개씩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나가면 갈아 끼우고 또 찍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 배터리가 방전되면 바로 충전을 해야 돼. 배터리 완전 빵 퍼센트에서 풀충하는데 70분 정도 걸려.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도 가서 하다가 한 30% 남았길래 그냥 보조 배터리 끼워놓고 잠깐 저녁 먹었거든.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먹고 나니까 완충됐더라고. 장점이자 단점 그런 점이 있어.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여기 보면 이제 녹화 버튼이 있는데 녹화 버튼만 딱 누르면 지가 켜지면서 찍어. 그리고 또 한 번 딱 누르면 녹화 중지 되면서 전원도 딱 꺼져. 그래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이제 그런 모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얘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그냥 일반 카메라처럼 전원을 먼저 켜야 돼. 전원을 켜고 딱 켜지지? 그런 다음에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녹화가 되고 그리고 또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 꺼지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원이 켜고 근데 그 부팅 속도는 빨라. 그래 다행히 얘는 부팅 속도가 되게 느렸어. 하나 둘 셋 짝 누르면 됐어. 2초 걸렸어. 빨라. 훨씬 빨라졌어. 그래서 그 전에 얘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서 이게 중심 한번 잡는 거거든. 짐볼이 그게 너무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신제품 나올 때는 그거를 이제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요번에 써봤는데 되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짜증은 안 나. 그 대신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될 거를 한 번 누르고 또 녹화 누르고 이거 한 단계가 생겼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서브 카메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나는 상관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운 요 오즈모 포켓 2로 넘어오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어. 그리고 또 케이스가 있어. 기본으로 들어있거든. 이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 요 안에 이게 여기 위에는 이제 그 렌즈 앞에 필터를 붙일 수가 있어. 필터는 액세서리를 또 팔거든. 근데 이제 나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 요거는 그 젠더야. 핸드폰에 연결하는 젠더. 요 리모컨을 빼고 여기다가 요걸 끼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핸드폰에 끼우는 거야. 그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튼튼해.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 그 상태로 이렇게 찍으면 돼. 그리고 찍기도 하고 그 데이터도 그렇게 넘겨줄 수 있어. 여기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뭐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빼가지고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 젠더를 이용해서 요거 그냥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요런 액세서리들 보통 이제 어디 서랍에다 넣어놨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 많단 말이야. 보통 그래. 근데 이건 이제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넣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도 없고 까먹고 안 가져갈 일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건 참 머리 잘 썼다. 그래서 얘를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참 진짜 맨날 그 알리 제품 공부를 하잖아. 근데 알리에도 DJI가 있길래 이거는 안 되겠지 하고선 이제 사실은 물어봤거든. 이거 공부 되냐 혹시 DJI 큰 회사인데. 그랬더니 얘네도 이거 DJI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할인율이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물어봐 달라. 왜냐면 내가 너무 사실은 내가 쓰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어서 사심 가득한. 막 반값 막 다른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할인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DJI 오즈모 포켓 2 공구 영상 겸 제품 간단 리뷰를 해봤는데 공구는 언제부터 하냐면 다음 주에 시작이야. 그래서 공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공구 당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할인받고 구입하는지에 대한 거는 그날 다시 올려주긴 할 건데 오늘은 이 제품은 내가 이제 첫 공구를 하는 거라서 제품 어떤지 좀 설명을 이제 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고 또 이거에 관한 그 수많은 다른 전문 리뷰어들이 한 이제 영상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잘 찾아보고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그 공부 영상 보고선 이제 할인 받아가지고 이제 사시면 된다. 그렇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살 필요가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손 줘봐. 너 써, 너 거야. 끝.